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스스로에게 그 정권의 창출에 공을 세웠다. 이런 데 그 좌파 단체들이 이재명이한테 계속 그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통령 만드는데 우리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줘.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청구서들을 내미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로 근데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 이런 게 주장을요.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근데 그 국가보안법 폐지 1023명. 이런 데 그 명단이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 부의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까지요. 참여해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라. 이렇게 막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만 바로 그 100여 명입니다. 100여 개 단체. 사람은 그 1023명 선은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가 100개가 넘어요. 이 자들이 소위 그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모여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수 이걸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무장해제. 말도 안 되는 게 그 짓거리죠. 정말로 이런 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법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바로 이제 그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세력을 썰어버리려 하다가 지금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핵심적으로요. 여기 보면 그 윤미향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돈 때문에 그 재판하고 윤미향 그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 피 같은 돈을 횡령 배임 뭐 이게 윤미향 아닙니까? 윤미향. 이자가 그 남편이 김삼석인가? 옛날에 그 여러 데 그 간첩 의혹이 많았죠. 옛날에 여기도 그 남편 윤미향 남편도 홍보 기사 주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석기 내란과 연계된 사람들 또는 그 옛날에 뭐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이런 데 그 대진년 이런 데 그 관련 단체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1203인 1203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 더 웃기는 게 이하경이라고 국회 부의장인데요. 이 자가 진짜 웃기는 자입니다. 이하경이가 이제 국회 부의장인데 경기도 군포 있잖아요. 군포. 그게 이제 그 사선 국회의원인데 이 자가 이제 그 옛날에 학생 운동 그때 그 반국가 활동할 때요. 뭐냐면 이제 그 난민전이라고 있습니다. 난민전. 그 유명한 게 그 사건이죠. 난민전. 이 단체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느냐. 난민전이. 즉, 이하경이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느냐. 요걸 이제 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에 그 이자가 전과가요. 이하경 전과가 이제 그 강도 상해죄가 있습니다. 강도 상해죄. 야, 국회 부의장이 강도를 해가 상해를 입혔다. 이게 어떤 죄냐, 강도상해죄. 이게 제가 한번 상세하게 과거 사건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아까 제가 난민전이라 했잖아요. 남조선 민족해방준비위원회, 난민전. 이런 단체인데 옛날에 그 8명이요. 그 단체 8명이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누구냐면 동아건설이라고 옛날에 큰 회사죠. 동아건설의 그 최원석 회장 아시잖아요. 옛날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8명이 집을 털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혁명한다고. 와, 누가 보면 일제시대 때 뭐 친일파들 강도 돈 뺏어가 독립자금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정당화되잖아요. 우리가 친일파 돈을 뺏어서 독립운동하는. 그러면 최원석 회장이 뭐 친일파도 아니고 반국가도 아니고 또 이게 뭐 혁명이야. 이건 완전 폭력혁명.
좌파혁명하겠다는 이런 데 그 수단이나 목적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그 8명이 갔다 했잖아요. 8명 중에 그 이하경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하경의 역할을, 8명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이하경이는 그 최원석 회장 집에 경비원이 있잖아요. 경비원을 묶어두는 거예요. 경비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감도질 하려고. 이게 이하경이가 맡은 역할입니다. 경비원을 묶는. 와, 심각하죠.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경비원을 제압하고 묶었어요. 묶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이하경이가 경비를 묶어놨고요. 잠깐 손을 씻으러 간 거예요. 손 씻으러. 갔더니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경비원이 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하경이 하는 짓이 뭐 다 이랬지. 끈을 풀어가지고 그 경비가 집에 그 삽 있잖아, 삽. 우리 그 삽질할 때 삽을 들고 경비가요. 막 그대로 저항해가고 8명하고 싸움을 벌이고 그러면서 그때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8명이 다 체포돼가 이게 바로 강도 상해 유명한 사건이다. 그 내용 아시겠죠? 근데 더 웃기는 더 황당한 게 나옵니다. 근데 와 2006년이에요. 2006년에 한참 지났죠. 2006년에 그 누구 때입니까? 노무현 때죠. 2006년. 그때 이 강도 상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이 됩니다. 강도 상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이 돼가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하경을요. 바로 이 반유신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서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을 해줍니다. 아마 그 액수는 뭐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보기 그 당시 시세라면요. 아파트 한 몇 채는 샀을 겁니다. 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강도니까. 징역 5년 살았거든요. 보통 교도소만 근처 왔다 갔다 하도 몇 천만 원 1억 주는데 5년을 강도 상해니까. 와, 참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이하경 사건 부의장 이런 자입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더 웃기는 게요. 또 있어요. 바로 근데 이거 최근에요.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 근데 구속되기 전에 선거할 때 이하경 군포에 선거 지원 유세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이거 뭐랬냐. 유신 독재에 맞선 이하경의 결사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초석이 놓였다. 그러면서 이게 조국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국이 뭐랬냐. 이하경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의 나도 강도범이다. 와, 참 이게 이하경이가 강도면 조국이 나도 강도다. 그러니까 이하경은 민주화 투사지 강도가 아니다. 이렇게 조국에 떠드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 뭐 이하경도 강도고, 막 조국 니도 강도지, 막 나라게 위조하고 나라 돈 빼먹고 온갖 게 감찰 방해하고 너도 강도야 강도. 너 그랬잖아. 이하경이 강도면 니도 강도인데 이하경이 강도 맞잖아. 최원석 회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 8명이 들어가 경비 묶어놓고 돈 뺏으려다가 결국에 허술하게 잘못 묶어 경비가 풀어가지고 삽으로 막 싸우다가 경찰에 잡히면 이게 강도지. 뭐가 강도냐? 이런 게 이하경이가 민주화 투사로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조국이가 또 격려 지원 요새 가서 이하경이가 강도면 나도 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하경이가 주도해서 국회에서 1203명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라. 말도 안 되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가장 기본 법입니다. 어느 나라마다 그 체제를 지키는 법은 어느 나라마다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마다 자기 체제를 보유하는 이런 법은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은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 바로 북한 간첩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1203명 특히 단체들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요.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결사 지켜내야 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